이번 이슈는 김성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지금 1인 가구가 30년 새에 8배가 늘었다. 이게 네. 1985년에는 66만 가구였다가 이제 500만 가구가 넘었어요. 이렇게 네.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급격하게 사회생활의 어떠한 그 이즘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구 사회와 비슷하게 생활 패턴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일자리도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가구 수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인 가구들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인 가구들이 급증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급격한 노령화 사회, 이 두 가지가 양축을 이끌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불황의 여파는 없을까요? 사실 요즘에 그 취업도 하기 힘들고 돈을 벌기 힘들어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그 경향들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적당한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가구를 꾸리고 2세대 가구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늦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의 어떤 그 1인 가구의 폭들이 증가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회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불안 혹은 그 어떤 취업의 문제, 이것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바뀐 것들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는 거죠. 예전 같아서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구를 갖다 만들고 2세대 어떤 가구로서 분가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주류를 이뤘겠죠. 일반적이었다면.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정말 내가 편하자고 1인 가구를 꾸려도 주변에서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적인 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문화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1인 가구를 급증시킨 그런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985년도에 66만 가구였잖아요. 95년까지도 100만 가구 정도 안팎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증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단지 뭐 경제적인 그런 욕구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죠. 사실 과거에는 이제 혼자 살고 있으면 그 어느 정도 적당한 나이에 혼자 살고 있으면 굉장히 딱하게 보거나 그렇죠.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주변에서 압박이 굉장히 심했는데 예. 요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죠. 네. 지금은 이제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리고 자신 있다면 자녀가 없어도 좋다. 그래서 딩크족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1세대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런 1인 가구들 혹은 아니면 부부만 사는 그렇죠. 1세대 가구들이 같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서 새로운 풍속도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혼자 밥 먹는 거, 뭐 혼자 술 마시는 거, 혼자 영화 보는 거. 사실 예전 같으면 참 하기 어려웠어요. 혼자 가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러면 누가 보지 않을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거리낌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요. 저도 이제 좀 자유로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혼밥, 혼자서 밥 먹는 거, 또 심지어는 혼술 하는 게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5, 6년 전만 해도요, 혼밥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면은 일단 눈치 보이죠? 큰 그러니까 4명이 앉는 그런 식탁이 기본이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혼자서 차지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보통 식당에 가서 식탁들을 보면 2사람 정도가 앉게 하는 식탁들을 붙여가지고 4인이나 6인이 앉게끔 만들고, 아, 네. 4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식탁을 기본으로 세팅을 하는 식당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그냥 잘 나가는 식당들에서만 1인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바 같은 그런 테이블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런데도 막 줄 서서 먹다 보니까 뭐 같이 합석도 하고 1인 그 식탁들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건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식당에 가면 대부분 창가 자리 같은 경우는 1인이 그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놓는단 말이죠. 인테리어 자체가 달라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혼밥, 혼술, 뭐 혼자 영화 보기, 또 혼자 뭐 자기 취향을 갖다가 이제 만끽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풍속도가 생기고 기업들도 이제 마케팅을 달리해서 굉장히 소포장된 제품을 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꼭 젊은 층에서만 느는 게 아니고 이 노인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30년 새에 13배가 늘었다. 그리고 1인 가구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1인 가구가 30%가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근데 문제는 이 노인 1인 가구 중에 일자리를 가진 분들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생계 유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완전한 독립들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의 연금이라든가 노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고, 노인이 빈곤화되는 그런 추세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고, 그리고 또 그 추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빈곤층으로 존재하는 그런 노인 인구수가 전체 인구 중에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복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젊은 층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이를테면 개인주의 확산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노인층, 네. 고령층에서는 사실 약간 사회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까지 좀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또 하나 우리 짚어볼게. 이런 현상과 또 반대로 대가족이 요즘에 많이 늘고 있어요. 그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신캥거루족이라고 한다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신캥거루족이라고도 하고 리터루족이라고도 하죠. 리터루요? 예, 예. 그러니까 리턴이라고 하는 말하고 캥거루라고 하는 말을 합친 겁니다. 리턴이라고 하면 돌아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로 독립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붙어 있는 1인 가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인 가구인데 부모한테 붙어 있는 쪽이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말하는 신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 분가를 해요. 분가를 해서 나갔다가 뭐 육아 문제라든가 또 급증하는 그 전세 부담, 이것들이 또 전세가 요즘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해야 되는데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부모님 댁에 가서 조금 얹혀 살자. 그래서 집을 사고 나오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가구를 완전히 2세대 가구를 이루고 나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참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보기 했었죠. 드문 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보편화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아파트의 중대형 평수가 오히려 잘 팔리고 있는 현상들이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대형 아파트 좀 외면당했잖아요. 경기가 한 5년 어려워지면서. 전만 해도요. 네. 중대형 아파트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다. 많이 공급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미분양의 중대형 아파트들이 골칫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아파트들이 이 중대형 평수인 아파트들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리터루족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일단 분가를 했다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집을 합치는 형태로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 문화도 그렇게 바뀌어져서요. 예전처럼 2세대 이상의 가구들이 한 집에 살면서 다양한 예전의 전통적인 소비 패턴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 물론 좋은 점도 많고 뭐 이를테면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봐주시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충돌이나 이런 갈등 요소들도 사실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저도 리터루족으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처가살이를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아이를 처음 낳고 이제 지금 4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 키울 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만으로 굉장히 힘든 사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리터루족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배려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삶의 패턴이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일단 언제 어느 때 밥을 먹느냐에서부터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또 뭐 사소한 것들이 계속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육아 방식이나 이런 거에서 육아 방식도 조금 굉장히 많이 있겠죠. 차이가 나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은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불안한 혹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안고 있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부모님 세대들이 리터루족이 들어오게끔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은퇴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자기들의 생활과 여유를 즐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말 이 1인 가구가 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신캥거루족이 늘고 정말 어떤 새로운 사회 현상의 단면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